6월 19일 월요일 KNN 뉴스입니다. 혈세 20억 원을 들인 거북선이 부실 제작으로 방치되다 개인에게 헐값에 팔려 최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새 주인이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거북선은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국토비 20억 원을 들여 복원한 거북선입니다. 거제 지세포 앞바다에 떠있던 이 거북선은 불과 한 달 만에 일명 짝퉁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산 소나무라고 속여 값싼 수입 목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소나무를 수급받기 위해서 현지를 확인하였으나 수급이 불가하여 수입산 목재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전체 약 80%를 수입산 목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물이 새고 균형도 잡지 못해 육지로 옮겨진 거북선은 1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곳곳이 부서지고 구멍이 났습니다. 앞서 꼬리 부분이 일부만 부서져 있던 거북선은 이달 초 계속 비가 내리면서 지금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여기다 부서진 나무 파편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더 방치했다간 사고의 위험도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거북선에 관심이 많고 되게 흥미로워할 것 같아서 왔는데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네요. 빨리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리를 맡은 거제시는 결국 거북선을 공개 입찰에 붙였습니다. 이마저도 7차례 유찰된 끝에 154만 원이라는 헐값에 팔렸습니다. 개인 낙찰자는 거북선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문제는 운반입니다. 옮기는 비용만 1억 원 정도에 계약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거북선을 옮겨야 합니다. 낙찰자는 거북선을 두려는 곳이 국립공원 지역이라 공원 계획 변경 없이 옮길 수가 없다며 기한을 늘려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계약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리 법적으로 검토해 준대 갖고 일단 법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사실은 형물이거든요. 그쪽이 지금 그 놔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에 바람이 불어갖고 태풍 불어갖고 날아가갖고 누가 다치고 이래 버리면 각종 논란 속 비판의 중심에 있던 거북선이 결국 폐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 범죄를 계기로 정부가 신상 공개 기준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묻지마 폭력은 물론 문제로 지적되던 공개 대상도 피의자에서 피고인까지 확대합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국내 신상 공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경찰 수사에선 성범죄 혐의가 빠지면서 논의조차 못했고 뒤늦게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피고인 신분인 탓에 공개 시기를 놓쳤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 공개된 정유정은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두 대형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선 개인의 신상 공개도 찬성한다는 답변이 많았던 만큼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에 힘입은 정부 여당이 서둘러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두 가지였던 신상 기준에 테러와 마약, 묻지마 폭력 등도 포함합니다. 현행 피의자였던 공개 대상을 재판 중 피고인으로 확대합니다. 신상 공개가 확정되면 외국처럼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도 공개합니다. 암시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협박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다만 그동안 신상 공개가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게 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게 자동적으로 신상 공개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그 기준이 정확하게 프로세스가 있어야 피해자들이 따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부산과 경남 고속도로에서 올해 들어서만 화물차 사망 사고로 8명이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남은 지난해보다 사망자가 2배 늘어난 가운데 화물차는 물론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 역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남해고속도로 7원 분기점 부근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11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가 숨지고
오토 화물차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2월 남해고속도로 사천 나들목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로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올해 발생한 고속도로 사망사고 8건 가운데 6건이 화물차 관련 사고입니다. 부산의 경우 올해 고속도로에서 숨진 3명 가운데 2명이 화물차 관련 사고가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경남은 지난해 대비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남의 경우 화물차 사망사고 6건 가운데 4건이 심야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심야 시간대 물류 이동을 하다 보니까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망사고가 늘자 경찰은 순찰차와 암행차를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찰차 한 대당 운영거리도 월 2,700km에서 5,000km로 늘었습니다.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과속, 난폭, 지정차로 위반, 또 그리고 과적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단속토록. 한편 3.5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 이상 달리지 못하는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경찰은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 해제한 차량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프랑스 파리로 떠났습니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 등 유치전을 진두지휘할 예정인데요.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와 이탈리아 총리도 총회에 참석해 3개국 정상들이 파리에서 격돌할 전망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내일과 모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부산 엑스포 유치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179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경쟁국들의 PT가 열리고 실사단의 실사평가 보고서도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실사 보고서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이 보고서에 곳곳에 적혀 있고 부산의 우월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 점을 잘 또 알려야 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총회 참석 소식이 전해지자 경쟁국 사우디의 왕세자가 지난주 먼저 파리를 찾아 외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기세가 만만치 않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탈리아 총리도 총회에 참석하기로 해 3개국 정상들이 파리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영어로 PT를 하며 정부의 엑스포 개최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4대 그룹 총수들도 총출동해 리셉션 등 후방에서 지원합니다. 경쟁 상대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만의 원팀 결속력과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 BIE 회원국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수 싸이 등이 연사로 나서고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 성악가 조수미 씨도 영상에 등장합니다. 부산 시민들도 힘을 보냅니다. 파리 현지 PT 시간에 맞춰 시민 1000여 명이 단체 응원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붉은 악마와 같은 그런 응원전을 펼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렬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염원을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시와 정부 엑스포 유치단은 이미 파리 현지에서 대대적인 부산 엑스포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광고판 100여 개를 설치했고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승기를 잡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사생활 문제 등으로 압박을 받아온 부산 중영도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자진 탈당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까지 더해지면서 PK는 일찌감치 총선 구도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상진 기자입니다. 황보승희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탈당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대신 남은 임기 동안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고 당무감사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깊은 고뇌 끝에 선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당의 입장에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를 계기로 PK 지역은 일찌감치 총선 채비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보 의원뿐 아니라 앞서 탈당한 사천 남해 하동의 하영재 의원 빈자리도 채워야 합니다. 오랜 기간 비워둔 부산 북강서갑, 김해갑 당협위원장을 이번에 채울지, 당무감사 이후로 미룰지 판단도 중요해졌습니다. 총선을 이끌 시도당 위원장 인선도 결정해야 하는데 부산은 전복민 현 직무대행이 첫 손에 꼽히지만 일부에서 5선의 서병수 의원을 추천합니다. 경남은 최영두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자꾸 고사하고 하면 너무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 것 같고 해서 두 분 고사하기 좀 어려운 입장이에요, 사실은.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 서울 관악갑 도전이 점쳐지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 모교가 있는 부산 중영도, 경남 진해구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지난 13일 남해군 보리암 인근 산에서 실종된 30대 남성 A씨가 닷새 만에 산속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숲속에서 더위를 피하고 주변 계곡물을 마시며 버틴 걸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푸딩 포장재 안에 필로폰을 숨겨들여온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부터 46만 명 동시 투약분, 시가 463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북항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속한 재공모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해수부가 감사원 감사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부동산 이득을 얻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패를 가를 랜드마크 부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 창원시가 9개 노선에 대한 일부 조정안을 확정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정 노선 가운데 5개 노선은 일부 정거장이 추가 변경됐고 4개 노선은 운행 버스 대수를 바꾸거나 운행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와 진보 정당들이 기장군 의회에 공무국외 출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기장군 의회가 6박 8일로 원전 보유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로 떠나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현안을 탐방한다는 목적만 내건 보여주기식 출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오늘도 덥다 못해 뜨거웠던 날이었는데요. 내일은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양은 10에서 최고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흐린 날 속 낮더위는 한풀 꺾입니다. 내일 부산의 낮 기온은 26도, 진주는 29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아지겠는데요. 흐리더라도 자외선은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꼼꼼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대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부산은 오후에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거창과 사천이 28도, 합천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중부 경남의 낮 기온 창원이 27도, 거제 26도, 창녕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의 부산은 26도, 김해와 양산은 28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또 당분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고 나면 이후로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극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